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민간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지역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지난달 초만 해도 곧 진행될 듯했던 매각 절차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유보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등이 박람회장 매각과 관련한 여론을 듣기 위해 지역을 방문한 건 지난 4일. 해수부는 이날 의견 수렴 결과 전라남도와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개발 계획을 타진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우선 대응 사항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역지자체와 공기업이 대규모 컨벤션 센터와 항만 배후 부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 의지를 밝혀왔고 그 위치도 서로 겹치는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 사후 활용 계획 변경이나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컨벤션 센터의 경우 용역 결과대로 B부지로 결정하려면 국비 확보 여부가 가시화돼야 하고 항만공사도 이제 용역에 착수하는 단계여서 모두 시간이 필요한 상황. 해양수산부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줘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져 당장 매각 등의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박람회재단의 송대수 이사장도 최근 여수 MBC와의 통화에서 매각 공고가 날 상황이 전혀 아니며 절차가 유보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해수부에 박람회장의 위치별 용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혀 매각보다 기관별 개발청 사진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임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박람회장 활용의 변수로 전라남도와 항만공사의 공공시설 개발이 대두되면서 이를 매개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 전반에 새로운 절충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사건 재심 2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지난 2달간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만한 자료를 찾아냈는지가 관건이었는데요. 별다른 진전 없이 선거 공판이 한 차례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준비 기일 형태로 열린 지난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했던 검찰은 별다른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달 동안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 등 관련 기관에 여수 사건 관련 판결이나 소송 자료를 요청했지만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군법회의 명령문 여러 건을 검토해본 결과 당시 피고인들이 별도의 판결문 없이 형 집행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만약의 경우 진실화에 위해 과거 녹취록이나 보고서를 참고해 증언을 바탕으로 사법적인 관점에서 공소사실을 재구성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 측에 2달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공판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애타는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던 원고 장경자 유족은 사과를 받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죄를 받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죄부터 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죄해야지 되는데 국가로부터 71년간 지금 사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2달 뒤에도 희생자인 장환봉 씨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형됐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무죄를 받고 싶은 유족의 바람과 달리 제주 4.3 재심 때처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될 사안을 공소 제기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부는 다음 공판도 준비기일 형태로 시작한 뒤 검사 측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정식 공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사건 재심 3번째 공판은 오는 8월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웅천 택지 관련 정산 소송에서 여수시가 사업자 측의 일부 패소하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여수시는 이자를 포함해 29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인데다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판결 시점부터 15% 이자에 해당하는 연 36억 원의 추가 재정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일단 예비비로 290억 원의 반환금 전체를 곧바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이와 관련해 최근 입장문을 통해 웅천 택지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졌기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는지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장의 용해로 설치 논란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들이 찬반 투표에 합의한 뒤 실제 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용해로 설치에 찬성할 경우 공증을 거쳐 공장 입주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이장과 단체 대표 등이 동의를 받아 공장 입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용해로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용해로 설치 문제를 투표로 해결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행태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기획보도로 전라남도와 전남 동부 시군의 1년간 행정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시민 참여 행정과 인사 논란이 잇따랐던 순천시의 민선 7기 1년을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로운 순천은 이처럼 허석 순천시장은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작지만 강한 지방도시 순천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참여 행정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유치해 남중권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추진하고 람사르 습지도시와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 등재로 생태문화도시로 위상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견이 많았던 시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유치로 미래 성장도시 기반을 마련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24년 만에 새로운 청사의 확장 부지를 현 청사 동쪽 방향으로 결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을 가시화했습니다. 또 신대지구가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로 확정됨에 따라 전남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개방형 면장제를 도입한 부분도 성과로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인사 문제로 잇따른 의혹을 야기했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싼 잡음을 시작으로 체육회 임원 선임 논란, 최근에는 부적격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인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무직 인사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체육회 사무처장, 또 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런 투명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민선 7기 과제도 여전합니다. 과거 지역신문 대표로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민선 7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1,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걸린 순천만 소형 경정철 스카이큐브 문제는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2030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있는 순천시. 지방 미래도시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허석 순천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허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며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 산업이 활성화돼 여수 곳곳에 숙박업소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명문고 바로 옆까지 관광 숙박업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심의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빚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엑스포장과 불과 200m 떨어져 있는 여수고등학교. 학교 바로 옆에는 관광호텔이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이 여수고와 불과 0m 거리에 6층 규모의 또 다른 관광 숙박업소 심의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실 창문이 바로 눈앞에서 보입니다. 학교와 불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이곳에 교실이 내려다 보이는 숙박업소가 생길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숙박업소가 들어설 공간은 학교 출입구와 100여 미터 떨어져 있어 교육당국의 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4번의 심의에서는 금지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수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과거의 판정을 뒤집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낸 겁니다.
학부모와 학교 측 등 여수고 관계자들은 관광산업으로 더 이상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고쇼 등 엑스포장 인근에서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각종 행사가 이어져도 지역 발전을 위해 불편함을 감내해왔는데 관광 숙박시설에서 발생할 각종 소음까지 견뎌야 하냐는 겁니다. 평일에는 10시까지, 주말까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소음, 분진 등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위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사자인 학생들도 학습권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건물이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들리는 그런 모든 소리나 아니면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접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외부 사람들이랑. 그래서 학생들에게 안전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숙박업체 측은 건설 예정 숙박업소 옆에 학교 건물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해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방음벽이 학교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바람길을 막는다며 여수교육지원청에 숙박업소 허가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테랑과 신인들의 고른 활약으로 강팀들을 잇따라 격파하며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한의 끝내기로 올 시즌 5연패를 당한 뒤 다시 만난 LG 트윈스. 아슬아슬한 리드를 지키기 위해 최원진 선수가 날아올랐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오른쪽 우익수 뛰입니다. 몸을 날리면서 이 타구를 잡습니다. 9회 말 투아웃 2루 상황에서는 김선빈 선수가 몸을 던져 한 점차 승리를 지켰습니다. 이건 기아 선수들이 첫 승을 하겠다, 그리고 연패를 끊겠다는 열정을 모은 그런 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첫 승은 어려웠지만 그 다음은 쉬웠습니다. 18안타를 몰아치며 7대0 완승. 이로써 기아는 SK와 LG 두 강팀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이어가며 지난주 4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2승을 책임졌고 최영우 선수는 홈런 2방으로 상대 팀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경기에서 5안타 기록을 세운 기아의 샛별 박찬호 선수를 비롯해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6위 삼성을 반경기 차로 따라잡은 기아는 이번 주 키움과 KT를 원정에서 차례로 만납니다. 두 팀에게 상대 전적에서 밀려있고 그동안 홈보다는 원정 경기에서 승률이 낮았지만 상승세를 탄 만큼 해볼 만한 경기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중위권으로 도약하며 5강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기아 타이거즈가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반면 제주와 남부지방은 내일 차츰 올 첫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더위도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낮이면 남부지방까지 확대가 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경남 해안에 20에서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지방도 10에서 40mm가량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필리핀 동쪽에 만들어진 열대저압부인데요. 이 열대저압부가 일본 남쪽으로 향하면서 이 장마 전선을 더 들어올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는 비도 소나기 예보도 없이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도 오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산과 부산 등 일부 남부 해안지방은 2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비는 목요일인 모레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도 지방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